자,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립니다. 1호선과 6호선이 함께 지나고 있는 동묘 앞 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2020년 1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17층 건물 가운데 1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1억 4,8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1억 3,3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1,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오피스텔 정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종로구 숭인동으로 가볼 텐데 사실 오늘 장단점을 다 듣고 이 얘기를 들었으면 더 좋았을 법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가 오늘 또 오피스텔 정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오픈했을 때는 좀 흥미거리가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 여지를 좀 남겨놨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숭인동 하면 종로구 숭인동. 바로 이제 3도심 그리고 7광역중심, 12지역중심 중에 한양 도성에 인접한 지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만큼 중심 지역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종로구 자체가 유동인구가 120만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오피스텔이 공급이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동대문 패션 특구라든가 또는 이쪽 지역의 여러 가지 그 뭐 대기업이라든가 기업들이 이제 들어선 것에 비해서 오피스텔의 공급량이 적다 보니까 그만큼 공실 위험이 적고 그리고 앞으로 시세 차익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내다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숭인도 오피스텔을 제가 눈여겨봤고요. 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위치가 동묘 앞역이라고 해서 바로 이제 여기죠. 여기에서 이제 1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분도 아니에요. 실제 걸으면서 딱 계단에서 올라오자마자 살짝 보이면서 10초 정도 걸으면 완벽히 건물의 형상이 이제 보이는 조건이니까 한 30초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은 1호선과 6호선의 환승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동북권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동북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왕십리 뉴타운이라든가 또는 뉴타운도 있지만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시 재생 사업 이게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 재정비 사업 중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뉴타운 사업이고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도시 재생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어느 정도의 그런 보존을 한 상태에서 그리고 조금 낙후된 곳을 개발하는 개념으로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개념으로 이제 만드는 게 재생 사업인데 바로 이 지역이 이 숭인동과 창신동 일대가 바로 도시 재생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7년, 8년 이때는 뉴타운으로 이제 지정이 됐다가 반발이 일어났거든요.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서 2014년에 다시 도시 재생 사업으로 이쪽 지역이 이제 마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는 동대문이 있습니다. 동대문 중학교 또 답심리 초등학교 등이 있고 또 청계천이 쭉 한 10km 정도 청계천이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이죠. 동대문이 또 근처에 있고 위쪽에는 또 해화가 있고요. 이렇게 지역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로 업무지구와 동대문 패션 특구를 들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로하면 예전에 이제 한양의 대표적인 그런 지역이지 않았습니까? 하야시 막 이런 조선 그때 그러다 이제 이쪽 지역이 전체적으로 과거와 또는 현재가 공존하는 특히 어서 한국은 처음이진가 맞죠? 그 프로그램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놀라는 지역이 강남이 아니에요. 사실 이제 종로라든가 한양도성 이쪽 근처인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쪽 지역을 개발할 때 도시재생 사업이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으로 어떻게 보면 유니크하게 또는 유일무이하게 우리나라에서 특히 서울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종로 지역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동북권 같은 경우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을 할 예정이라는 게 바로 이제 서울 2030 플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요. 자, 그만큼 이제 유동인구도 한 100만 명 정도가 되고 동대문 패션 특구 같은 경우는 인구 자체가 15만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가게만 해도 한 3만 5천 가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실 오피스텔을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다라는 거고요. 자, 청계천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가끔씩 시간 되면 가보는데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특히 요새는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것도 많고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많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연인 뭐 거리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쪽 바로 이제 6층 이상부터 이 오피스텔 6층 이상부터 조망권이 가능하고 또 10분 이내에 바로 청계천이 있기 때문에 워라밸, 또 힐링 이런 것들을 만끽할 수 있는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변에 이제 대학교가 많아요. 이쪽 지역에는 한양대학교, 한성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병원, 서울대병원, 성신여대 등이 고려대 병원 등이 이렇게 질비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원이라든가 또는 뭐 학구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강한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동대문 복합 패션 타운이 이제 질비해져 있지, 주변에 이제 질비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두타라든가 제가 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방송이다 보니까 어찌됐건 15만 명 그리고 3만 5천 정도의 가구들이 입점해서 이 부분에 이제 사람들이 특히 이제 1, 2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부분에서 오피스텔의 어떤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자,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 부분이 이 지역이 이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정비 촉진 지구죠. 그래서 그 오른쪽에 이제 숭인동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 창신동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동묘 앞 역 쪽 그 이 매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도시 재생 사업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는 뉴타운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로 같은 경우는 그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질비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자 행총권 성곽마을이 이제 서쪽에 있는데 여기도 이제 주거환경 관리 사업 즉 도시 재생 사업으로 연계가 돼서 바로 이제 종로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곳으로 또 개발 호재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 바로 이제 오피스텔 조감도를 보자면 총 17층이에요. 17층 128세대. 128세대면 거의 200세대가 대형 오피스텔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오피스텔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그 골조 작업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2020년 1월 정도에 이제 마감이 준공이 될 예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A에서 D 타입까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자 거실 안에 거실과 이제 주방이 조금 더 분리되어 있냐 가깝냐 또는 방 평수가 조금 더 크냐 또는 거실 평수가 크냐 이런 거에 따라서 A에서 D 타입으로 이제 나눠져 있고요. 특히 이제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이 아일랜드 식탁, 전기 쿡탑까지 전부 다 풀옵션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특히 이제 빨래 건조대까지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옥상에는 하늘공원이라고 해서 전망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들어서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이 장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화이트 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내가 탁 트인 느낌, 개방감과 가시감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장점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것들을 이제 활용 전략을 집약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면 전세시 같은 경우는 업무지구 근접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임대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동부권의 어떤 핵심이 바로 이제 종로에 대한 부분인데 도시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시세 차익을 내려다볼 수 있다. 특히 이제 창신동이라든가 숭인동 그리고 앞 그 밑쪽에는 왕십리 뉴타운까지 쭉 도시재생 사업과 뉴타운이 혼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발 호재로서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인프라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뭐 대학가라든가 병원 등 그런 뭐 동대문 패션 특구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까지 보장이 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의 중심지에 있는 오피스텔 정보를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의 중심지는 당연히 비쌀 것 같다라는 좀 그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가격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지. 어떻게 보면 막연한 두려움이 막연한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그 선입견이 말끔히 해소될 겁니다. 네. 자, 매매 금액이 1억 4,8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 보시면은 주변의 시세를 비교를 해보면 거의 다 2억대가 거의 대부분인데 1억 4,800이면 뭐 당장이라도 이제 시세 차익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특히 공실 위험이 없는 곳에 대단지 그 대형 오피스텔이다라고 대단지는 아니죠 대형 오피스텔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1억 3,300만 원 그리고 월세는 1,000만 원에 60만 원, 50만 원도 아니고 60만 원이기 때문에 자 전세 시에는 1,500만 원 정도의 실제 투자 금액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 투자다. 1,500만 원이면 사실 조금만 모으면 그렇죠?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수익률로 따졌을 때도 거의 5%에 준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4%대가 굉장히 많은데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과 5%의 수익률을 동시에 내다볼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특급 매물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김기현 이사와 함께 부동산에 대한 강의도 한번 들어봤고요. 부동산 시장 정보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R&D 하우스 김기현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